이재명 구속된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민망하게 됐지. 네. 어제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장 발부된다. 그 지금 기각이 됐는데 네. 제 확신은 그 기각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리고 결론 부분인데 내가 미리 얘기할 것은 이번에 제가 아주 크게 느낀 것은 며칠 전서부터 느끼기 시작했어. 야, 이 한 사람의 법관에게 중대 범죄의 피의자, 그것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인자인데 그런 사건을 한 사람의 법관의 손에 맡겨가지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걸 하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어.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그 장기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건 법정형으로는 3인 합의부에서 영장 심사를 하는 것이 나는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하고 나서도 제가 서초동에 그 제 유튜브 방송국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보니까 막 고성능 스피커로 법원 쪽을 향해 가지고 네. 저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네. 그래서 혹시나 확신은 하지만 혹시나 확신은 법률적인 면에서 확신. 네.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네. 그런데도 저런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가 통해버렸다.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영장 그 기각을 하면서 판사가 내린 결론을 보면 좀 개운치 않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위증교사라는 건 사실 증거인멸을 한 거잖아요.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기각을 시켰어요. 이거야말로 이건 또 뭔가 물론 추가적인 증거인멸할 건 없다라고 했지만 증거인멸 한 번 한 사람이 다음번 또 안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위정교사 부분 네. 이번에 영장 청구가 된 것이 세 가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 위정교사 부분, 그 다음에 백현동 배임죄, 네.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근데 위정교사 부분은 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재판을 받는 법정에 나온 증인이 2003년도에 네. 이재명 씨가 변호사 시절에 검사를 사칭한 일이 있는데 네. 그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상 토론 과정에서 그 사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웠는데 그 증인을 배후에서 내가 관계없다고 진술하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녹취까지 다 등장이 있었어요. 됐죠. 그게 위정교사 부분인데 그럼 검찰이 그 부분 위정교사 부분을 왜 굳이 영장 청구하는 그 주 사실인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그것을 모두에 올렸는가 하면 피의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인성이 이런 사람이다. 네네.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는 이화영 씨를 둘러싼 일련의 위정교사 조작의 혐의가 그렇죠. 현재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접경 이 기록까지 사람은 나왔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 걸 내세웠어. 네. 그 배 의원 말씀대로 그거 유죄라고 했어. 네. 유죄. 위정 인정된다고 했다고 네. 그게.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위정이 인정되는데 틀리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중대 사안의 이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세 가지 사실 중에 위정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기각 사유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아. 네. 앞뒤가 안 맞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건 내가 기각해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네. 거기에 꽤 맞춘 네. 맞춤형 기각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인 사람을 내 손으로 구속시키긴 뭐하니 야당 대표는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 하는 생각을 딱 굳혀놓고 거기에 맞춰서 비록 혐의가 소명이 돼도 더 이상 추가
증거인멸은 없을 거니까라는 이유로 기각시킨 것 같아요. 두 번째 백현동 사건도 아주 묘한 표현을 한 것이 백현동 사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거든. 네. 배제해가고 민간에 100% 다 넘겨줬단 말이야. 네, 개발권을. 네. 그렇게 해서 성남시에 엄청난 배임 행위를 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과정에 배제된 거, 그 결제한 것은 인정이 되나? 네. 되나? 그 이후에 진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개입했다는 흔적이 없다. 말이 안 되지. 배제한 그걸로 이미 그렇죠. 그걸로 결제를 업무상 했는데. 배임. 네. 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입을 해서 거기 수익이 발생되는 걸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그 수익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줬다. 그러니까 배제한 결제는 인정한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일의 관여는 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 말이 안 네, 되죠. 예. 그다음에 더 기가 찬 것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7차례 평화부지사의 보고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심양에서 북한 당국자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김성태하고 바꿔줘가지고 네. 고맙다. 네. 이런 통화를 3차례 이상을 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주변 사람이 그 문제에 개입한 흔적은 인정되나 예. 피의자 스스로 그것을 지시했다든지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확정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 불구속으로 나돌아다니면 네, 네. 온갖 회방을 놓고 다니니까 그렇죠. 사법방해. 중요 범죄니까 이만하면 구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얘기를 조금 더 보태면 형사소송법 구속 법관이 구속할 때 구속 사유 판결에는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예.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해야 네네. 되는데 구속 사유에는 주거가 일정치 않을 때 요거는 네. 50만 원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에 해당 안 되고 그다음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 네. 요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도망할 우려와 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지금 김만배가 한번 풀려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이 네.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었죠. 네. 증거인멸. 이건 아주 광범위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증거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 했다고 보여진 정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 자기가 자기 밑에 데리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라고 회유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도 접견을 가서 누군가 자꾸 뭔가 다른 얘기를 하라고 압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증교사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우려지 했다고까지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판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배 의원 정확하게 보셨어요. 증거인멸 중에는 이제 위정교사 같은 게 있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검사 사칭 위정교사는 죄가 된다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백현동 것도 그렇지만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화영이를 쥐어짜가지고 네. 검찰에서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했거든. 17차례 북한에 왔다 갔다 그 사업의 진행,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 300만 불, 도합 800만 불을 보냈다. 이거 전부 낱낱이 보고했다 하는 정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압박이란 말은 안 쓰더라고 보니까 회유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는데 그 외에 이화영의 진술 말고도 17차례 보고했다고 하는 네. 것은 다른 내부 문건에서도 다
드러나 있다 이게. 그리고 부인이 그 법정에서 소리 질렀잖아요. 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그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씨 측근하고 통하는 그렇죠. 사람하고 전화를 해가 당이 도울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호를 받고 부인이 네.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해버려. 네. 해광 변호사를 해임해버리고. 네. 그리고 김형태라고 하는 이게 이재명 측에서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가 들어가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은 검찰이 이걸 조작해내고 강박해냈다. 네. 이러고는 또 사인결을 내버리고 네.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전 법무장관이 그 무렵에 수원지검 현관에서 퍼질고 앉아가지고 네. 검사장 나와라. 예. 검찰이 이화에 왜 그렇죠. 압박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가 증거인멸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속사유 중에 중요한 게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도적 우려도 있다. 그런데 더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냐 아니냐. 네. 그다음에 증인 참고인을 회유 협박할 위험이 있느냐. 네. 형사소송 203조에 딱 나와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유 부장은 이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소송 안 읽어보고 들어간 거야. 네. 이 친구가 말이야. 네.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좀 납득하기 아니, 힘들다. 나는 그걸 안 단정할 보셨다. 수밖에 없어. 네. 같은 법조인으로서 네. 법관이 구속영장, 중대사건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 우려 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중대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증인 참고인을 회유 협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당하지요. 네. 어? 그래서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영장은 발부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네. 그 관련해서 지금 21명이 그 기소되고 그렇죠. 구속되고 처벌받고 그다음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네. 이런 상황인데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네. 어떻게 구속을 면하고 쏙 빠져나가느냐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예. 보는 국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창헌 부장판사가 그게 내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추적해 보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 그저께 퇴임했지요. 그가 회장으로 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에 소속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징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딸들의 100만인 서명 청원 그 다음에 160 이재명 빼고 167명 국회의원 가운데 161명이 기각 탄원을 했다. 네, 그렇죠. 이게 기각 찬 것이 최소 29명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에 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20여 명이 공개적인 기각 탄원에 서명을 했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유판사 그 출근 시간 전서부터 스피커로 들이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네. 일련의 것이 그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거 기각해야 되겠다. 그걸 머리에 넣고 양쪽 말을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내놓은 것이 이게 자가당착적인 이유를 끄집어내가 네.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 제1사실은 혐의를 인정한다. 네. 혐의 인정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가 위정했다. 3가지 청구 중에 그 나머지 2개도 애매하게 그럴듯하다. 하나 본인의 직접 개입의 증거는 없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내분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당내 배신자를 색출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 뭐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고 이들을 청산해야지 민주당이 더 깨끗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형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 해산 사유가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에 대표된 이후에 이미 정당 해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해 있다. 발생해 있는데 이거 해산 절차는 헌법 8조에 의해서 대통령만이 정당 해산을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과거에 통진당 해산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된 일이 있는데 헌법 8조에 정당 해산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네. 2.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다시 이걸 복합하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할 민주적 절차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조직과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네. 3. 이에 위반될 때는 대통령은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당 해소 신청하기에는 정무적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대통령에게 청원을 해야 돼. 어떻게 청원하느냐? 이 조선열사 앞앞길에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아닙니까? 그 국민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투표권 외에는 네. 청원권 행사인데 그 청원권을 조용히 종이로 써가지고는 이 야당이 이게 씨알이 안 먹힐 테니까 네. 광화문 광장에서 말이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유권자 한 4천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서 결의해버리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청원권 행사를 해서 이게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추미애 저는 그 발언 그리고 그 발언을 한 사람 정치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사람은 친일파요 매국노며 윤 정권의 밀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친일파 매국노가 왜 나옵니까? 네. 어? 선동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네.